지난 21일이죠.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 당시에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당 공천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면서 최고위원직에 사퇴했습니다. 맡고 있던 MB특위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놨는데요. 그러면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손이 누구인가 한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총선을 보름 앞두고 있는 지금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총선 진행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고위원직 사퇴하신 다음에는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평의원으로서 인터뷰하기도 제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그 보도된 사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들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이 직은 지금 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든 선대위나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당에서 이번 선거가 MB 심판 선거인데 이 MB 심판 선거를 위한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지금 세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백의종군하면서 이 MB 심판에 대한 그 유세단에 합류를 하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했었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이 MB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오늘 이제 그 당하고 조율을 거쳐서 맡겠다고 했고요. 이것이 내일 발족을 합니다. 예. 네. MB심판 국민위원회가 공식 명칭입니까? 정확한 명칭은요.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입니다. 예. 그 위원장직을 이제 그 위원회가 내일 발족을 하고 맡는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 그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여럿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밝히실 만한 사안은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에 맞지가 않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제가 당 바깥의 인사, 그러니까 당 바깥의 인사라든가 당 바깥의 세력을 의미하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기사의 방향을 보면 이게 과연 누구냐에 이제 더 오히려 초점이 맞춰 있어서요. 상당히 좀 그렇게 거론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 밖이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노 세력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 아니냐? 글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하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재벌 개혁의 화두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요. 이 19대 국회에 과연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그 재벌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스트 작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재벌 개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벌들이 치밀하게 어떤 그 국회의 방어선을 치기 위한 그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도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입하신 걸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가 공천에서 이제 배제된 부분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셔서 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도현 시인 공심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 박영선 최고위원이 공심위와 한명숙 리더십을 흔드는 보이는 손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요. 혹시 그 반론이 있으십니까? 아마 안도현 시인께서는 정치
정권에 이제 처음 오셔서 공천 심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네.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명숙 대표님이 이종일 교수나 뭐 유재만 변호사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을 해서 뭐 이 사람들을 반드시 공천을 줘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예. 기본적인 어떤 이번 공천의 방향이라는 것이 재벌개혁, 검찰개혁,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재벌개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회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세운 하나의 심볼 같은 것인데요. 네. 그런 어떤 커다란 그 축을 중심으로 공천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한명숙 대표님도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그 안도현 시인께서 이제 그 비례대표 공심위원들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공심위와 그 최고위원 간의 어떤 그 의견 조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공심위에 가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때 누가 갈 것이냐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대표님이 가서 설명하시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가시면 공심위원들이 너무 그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예. 제가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의 어떤 그런 일들을 쭉 추진을 해왔으니까 예.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차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아마 좀 안도현 시인께서는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기사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여러 번 공심위를 찾아가신 걸로 그 안도현 그 공심위원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 예. 공심위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해서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뭐 제가 가서 뭐 공심위원들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사를 쓴 기자로부터 네. 그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를 써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제 사과는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기사는 그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당에서 예. 여기에 대한 그 정식 공문이 그 서울신문에 어저께 보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도현 기사를 정정해달라는. 안도현 시인 측에 직접 어떤 해명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당에서는 아마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안도현 시인에게 당에서 이것은 좀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 아니었느냐는 어떤 그런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는 뭐 따로 가려지겠습니다만, 안도현 시인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중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는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의 이른바 자기 사람 심기 이런 논란은 그 내외부적으로 많이 지적이 돼서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요. 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개입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구 공천 심사위원으로 예. 제가 이제 도종환 시인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네. 그 도종환 시인을 추천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공심위 과정에서 도종환 시인과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추천하고선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오아시스 같은 시인을 예. 이런 어떤 혼탁한 세계로 제가 모른 것이 아닌가. 예. 저 마음 바책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요. 예. 저는 비례대표 심사위원은 단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예.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아마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을 겁니다. 예. 네. 뭐 지나간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가름하고요. 지금 네. 진행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MB 정권
제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름이 길어서 못 외웠는데요. MB 정권 심판론이 그 민주통합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게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말해서 그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글쎄요.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박 의원님?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요.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공천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최고위원직에 사퇴한 바 있죠. 앞서서는 MB 심판,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내일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선거에 다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박 의원님.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이제 내일 발족을 한다고 했는데 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 현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론 이것들이 전략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 마음속에는요. 예. 이 MB 심판론은 마음속에 의무리가 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트윗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그런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예. 지금 도대체 민주통합당은 뭘 하고 있느냐? 예? 이런 트윗을 보내서 제가 그 답변을 통해서 네. 내일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더니요. 예. 지금 리트윗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국민들 마음속에 MB 심판론에 대한 응어리가 네.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지금 핵 안보 정상회의 등등으로 인한 것과 또 보수 언론들이 이 심판론에서 계속 나침판을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다른 이슈로 옮겨가려고 하죠. 예. 예를 들면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무슨 남북 북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뉴스가 좀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바닥을 다녀보면은요. 예. 국민들이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 이 MB 심판하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데 모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이제 검찰 개혁도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요. 지금 네. 한명숙 대표의 측근과 손학규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혹은 내사가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수사는 정확하게 해야죠. 예. 그러나 이러한 내사 착수 사실을 검찰에서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이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 검찰의 아주 전형적인 행태라고 보고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사 단계에서부터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MB 정권 들어와서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는 기사는 거의 무슨 연속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기사를 흘리고 있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피의자 공표 사실 거기에도 위반이 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주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인멸 사건도 보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쫙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을 한 사람 빼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진경락 과장이거든요. 예. 이 진경락이라는 분이 이제 많은 증거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마치 이 사람한테 너 증거 인멸해라라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검찰 수사가 개걸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정말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내일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다시 발족하고 위원장직을 맡으신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들이 추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